가족 건강을 챙기려고 특별히 샀던 가습기 살균제에 1,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6천여 명은 아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균제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당시 대표가 오늘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4년의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유죄 판결을 받아든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쪽 판결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먼저 오늘의 판결의 의미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애경산업 전직 임원입니다. 오늘 2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2019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두 회사 임원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98명이 폐질환 등을 겪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고 봤습니다. 2021년 1심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균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속 유독물질인 CMIT와 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상품으로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 다른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금고 등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 1월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폐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업들은 차일피일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202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대 9,240억 원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분담 비율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수백여 명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와 연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먼저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정신의 실종을 탈당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현 민주당 상황엔 당대표를 지낸 본인의 책임과 과오도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다당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의 연대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과는 이미 창당 준비를 함께할 뜻을 밝혔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차이보단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생산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조홍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제3지대 대표 주자인 두 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 총선 구도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신당이 창당할 경우 13.9%가 이준석 신당을, 8.7%는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22.6%에 이릅니다. 다만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지냈던 두 사람의 연합엔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결합이나 연대를 57.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양측은 효과적인 연대 방식 등을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포승줄을 묶인 여성은 경찰에 이끌려 텃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 8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아이를 묻었습니다. 11살 아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끝에 해선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까?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2배 이상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무겁다면서도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달 다른 20대 여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 이 20대 여성, 5년 전 대전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강가에 묻었습니다. 태어난 지 36일 된 아이였습니다. 아니 왜 살해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아기는 선천성 질병이 있었고 어린 엄마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없이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었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리면서도 도움받을 곳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돈을 훔쳐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문을 열었는데 하필 잠복 수사 중이던 형사들이 탄 차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성탄절 새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한 남성이 기웃거립니다. 세워진 차 사이를 돌아다니다 검은색 승합차의 문을 엽니다. 그 순간 안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내리고 남성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남성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28살 오모 씨,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을 털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현금만 300만 원 가까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문이 잠기지 않아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가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이 다시 찾을 것 같은 주차장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까 봐 시동은 끄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펴뒀는데 오 씨는 형사들이 타고 있던 이 차를 골랐습니다. 예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제 차를 갑자기 열어가지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목표는 앞에 있던 다른 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앞차보다는 저희 차가 좀 더 큰 대형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차를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씨는 직업은 없고 생활비 벌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억세게 운 없는 이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주차할 땐 차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주말 덴마크에선 프레데릭 왕세자가 새 국왕 자리에 앉습니다. 덴마크의 왕위 계승 소식에 호주에서도 들뜬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데 호주 섬마을 출신 왕세자비 역시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선술집에 덴마크 국기가 펄럭입니다. 곧 덴마크의 새 왕이 될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프레데릭 왕세자가 호주인인 메리 왕세자비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0년. 당시 시드니 올림픽에 요트 선수로 참가한 프레데릭은 이곳 술자리에서 메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평범한 마케팅 사원이었던 메리는 프레데릭이 왕자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지난 2004년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Yeah, I think that's pretty cool that you can meet your Prince Charming at the pub. 첫 호주인 왕비가 될 메리는 호주에서도 시골 섬마을 출신입니다. 덴마크 왕세자비가 된 뒤론 덴마크인도 감탄할 수준으로 덴마크어를 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메리에 대한 호주인들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I'm very proud. I'm very excited. I think it's wonderful. Yeah. I think she'll make a great queen, don't you? Yes, definitely. Yes. 메리 왕세자비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존 도널드슨 교수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카이스트에 재직했는데 당시 최고급 판지를 구해 프레데릭 왕세자에게 결혼 허락 편지를 보내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엔 한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프레데릭 왕세자의 9번째 방한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프레데릭 왕세자는 호화로운 대관식 대신 간단한 선언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